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포스텍 소통과 공론연구소의 홍덕구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2회 포스텍 SF 어워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첫 순서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포스텍 SF 어워드를 소개하는 영상을 저희가 하나 만들었는데 영상을 같이 감상하시고 출발하시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수상자들의 사진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번 대회를 주관한 포스텍 소통과공론연구소의 김민정 소장님께서 저희 포스텍 SF 어워드의 취지와 그다음에 대회 경과에 대한 보고들을 좀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포스텍 SF 어워드를 주관하고 있는 포스텍 소통과 공론연구소 소장 김민정입니다. 먼저 포스텍 SF 어워드에 대한 간단한 경과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텍 SF 어워드는 2020년에 제1회 공모전을 시작으로 이제 제2회 공모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의 주관은 포스텍 소통과 공론연구소이고 SF 전문 출판사인 아작 출판사가 후원을 맡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작 출판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 분야는 SF 단편 소설과 SF 미니픽션 이렇게 두 분야이고 응모 자격은 이공학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 홍보는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꽤 오랜 기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포스텍 SF 어워드가 이제 시작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전국 대학의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매우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지원 작품의 접수는 2021년 9월 6일부터 12월 말까지 포스텍 소통과 공론연구소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4달 동안의 접수 결과 전국 30개 대학 이공계 전공자 64명이 응모하였고 그중 단편 소설이 45편 그리고 미니픽션이 40편 이렇게 총 85편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는 2차례에 걸쳐 매우 엄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심은 2022년 1월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고 최종심은 2월 4일부터 2월 4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회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는 김채엽 작가님이 지난 1회 때 이어 이번에도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소연 작가님, 박인성 평론가님께서 이번 공모전에서 심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예심 결과 단편소설 8편과 미니픽션 6세트 12편이 최종심 진출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종심 결과 단편 부문에서는 김한나님의 작품 리버스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고 이주영님의 이츠마인이 가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미니픽션 부문에서는 지동섭님의 인간이라는 동물의 감정 표현 외 한 편이 당선작으로 그리고 미니픽션
부분에서 정도겸 님의 인면하 외 한 편이 또 가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 심의에 이어 수상작을 검증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2022년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되었고 수상작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선정작 결과 발표는 22년 2월 7일 수상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고요. 저희 소통과 공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2회 포스텍 SF 어워드의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왕 말씀을 드리게 된 김에 좀 더 몇 말씀 더 드리자면 사실 SF 어워드 2회를 준비하고 마무리하기까지 많은 순간들이 이렇게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 정말 큰 기대와 긴장 속에서 첫 공모전을 마쳤던 때가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제2회 공모전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모전이 그렇듯이 공모전 1회 때 출품작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도 지난 1회 때 응모자가 워낙 많았던 데 비해서 이번에 제1회에 비해서는 지원작이 다소 줄어서 접수 기간 동안 좀 마음을 졸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그 응모작들의 작품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응모 자격을 이공계 전공자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재,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높은 완성도 등 SF로서의 장점을 갖춘 그런 많은 작품들이 이번에 출품되었습니다. 이 많은 작품들 중에서 한국의 SF 문학을 대표하는 정소연, 김초엽 작가님, 그리고 박인성 평론가님께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옥석을 가려주셨고요. 올해 이렇게 네 분의 수상자를 우리가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텍 SF 어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등단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네 분의 수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리고 이번에 엄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세 분 평론가님 그리고 작가님 두 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SF 문학의 불모지라고 인식되었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요. 이제는 문단의 중심에서 한국 문학을 이끌어가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SF가 내일의 과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요. 포스텍 SF 어워드가 한국 SF 문학의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모전을 주최하는 대학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늘 멀리 내다보면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애정어린 또 비판과 또 조언을 해주시면 항상 감사히 듣고 또 좋은 대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정 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포스텍의 총장님이신 김무환 총장님의 격려사인데요. 오늘 아쉽게도 좀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저희가 참석을 못하게 돼서 저희가 사전에 격려사 영상을 좀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텍 총장 김무환입니다. 먼저 제2회 포스텍 SF 어워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축하합니다. 특히 소통과 공론연구소의 김민정 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크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번에 약 90여 편의 작품들이 응모하였고 그 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과 가작의 영예를 얻으신 4명의 입상자들에게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당선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심사를 맡아주신 우리 김초연 작가님 항상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정소연 작가님, 박인성 평론가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뜻을 같이 전합니다. 사실 우리 이공계 학생들 소설 쓴다는 게 좀 낯설죠. 뿐만 아니라 이공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기들이 한 일을 어떻게 일반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느냐에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교육하고 또 직접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준다는 것,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공계생으로서의 앞날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과학기술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온 원동력입니다. 과학기술은 인류를 공정과 보정으로 이끌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포스텍에 들어온 학생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학생. 더구나 인류를 더 위하고 또 그런 면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되어준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공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들이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 공상 과학 만화 영화에 나오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SF의 소설, 영화에서 본 그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공대생들이 만드는 새로운 그러한 작품에서 새로운 기기에서 그때의 영상이 지워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공계생들이 쓰는 과학기술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SF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쁜 학생들이 이공계 전공자들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설을 쓰고 여기 같이 모여서 같이 의지를 다지고 또 친구를 만들고 선배들과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 정말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어려운 팬데믹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모든 행사를 진행해 주신 실무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앞으로 자라나는 후학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순서는 저희 상장 전달 순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저희가 준비한 상장을 저희 사회자가 대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면에서 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상 상장은 실물 제작해서 다음 주 중에 우편으로 개별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수여되는 상금도 다음 주에 같이 집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상장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한란님, 이주영님, 지동승님, 정도겸님 순서입니다. 상장 대상 한국과학기술원 김한라. 위 학생은 제2회 포스텍 SF 어워드 단편소설 부문에서 주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18일 포항문과대학교 총장 김무환 대독. 상장 최우수상 한국과학기술원 이주형. 위 학생은 제2회 포스텍 SF 어워드 단편소설 부문에서 주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18일 포항문과대학교 총장 김무환 대독. 다음은 미니픽션 부분입니다. 상장 대상 포항문과대학교 지동섭. 위 학생은 제2회 포스텍 SF 어워드 미니픽션 부문에서 주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18일 포항문과대학교 총장 김무환 대독. 상장 최우수상 이화여자대학교 정도겸. 위 학생은 제2회 포스텍 SF 어워드 미니픽션 부문에서 주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18일 포항문과대학교 총장 김무환 대독. 네, 오늘 수상하신 네 분 모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는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수상자분들 한 분씩 모셔서 저희 수상 소감 및 이제 그 상금은 어디다 쓰실 건지 이런 것들 좀 들어보고 네, 그런 순서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초대장에 보내드린 대로 정도겸님, 지동섭님, 이주영님, 김한란님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에 재학 중인 정도겸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소설을 공모전에 내보거나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휴학을 하게 되면서 소설 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이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이 서사 전반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공상한 것을 글로 옮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담아내면서 어느새 그런 감정들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설을 쓰는 것이 저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SF 소설은 현실의 부조리를 집어낼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로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딴 생각이 많고 상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설을 쓰면서 저의 이런 부분을 좋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설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학기에 기숙사에서 살게 될 것 같아서 아마 생활비랑 기숙사비에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동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동섭입니다. 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포스텍 출신으로 처음으로 이 상을 받게 돼가지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1회 때도 소설을 냈었는데 그때 떨어져가지고 이번에도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이다 보니까 연구하면서 글 쓰는 시간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걱정이 많았고요. 그리고 소설의 내용 자체도 스타일이 조금 너무 심심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해가지고 사실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거 제 소설 보여주면서 나는 FF계 평양냉면 같다, 뭔가 너무 슴슴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붙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 SF 문학만의 매력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까 이런 고민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민족 문학을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보통 SF 창작법 얘기를 하자면 외삽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미래를 상상하는. 근데 사실 외삽을 하려면 어떤 지정된 포인트에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작가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가도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한국어로 글을 쓰기 때문에 한국 SF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독자 입장에서는 글을 읽으면서 반대로 내삽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독자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 케빈 방정식 같은 경우도 울산에만 있는 장소가 나오기도 하고 황무가 작가님 소설 이야기도 한국의 역사가 아니면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매력을 이끌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글쓰기 자체 얘기를 하자면은 이공계에서 글 쓰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일단은 혼자서 끙끙 앓면서 집에서 써도 밖에서 티가 안 나는 게 좀 너무 힘들고요. 그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주변에 많지는 않아서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라는 것도 좀 힘든 점이죠. 그래도 지치지 않고 계속 글을 써 나갔으면 좋겠다. 뭐 다음 도전하실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녹화 방송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당선되신 분들끼리도 계속 문학에 관심 있는들끼리 자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편소설 가작상자시죠? 이주영 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이제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상 소감문 써서 낼 때는 사실 낭독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어디 지면에 실리는 건가 하고 이제 써서 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읽으려니까 좀 쑥스럽기도 한데 한번 준비해 온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저는 글을 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글에 대한 제 열의나 아니면 성실성이나 아니면 실력을 증명하려고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더 열기 없고 훨씬 더 눅눅한 진실을 담은 말입니다. 커피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것보다는 이 약을 안 먹으면 난 사흘 후에는 죽어 그런 거에 가까운 말입니다. 지리멸렬한 글밖에는 써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시작을 미루며 한 문장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글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좀 죽고 나서 제게 남은 몇 안 되는 기둥 중에서 하나가 그 정체성이었거든요. 그저 기둥 하나 품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꾸 그 기둥 위로 시선이 가고 어떤 파편 가득한 바닥을 발부리를 헤집으면서도 어쩌면 저 기둥 위에 뭔가 더 쌓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쳐다보게 됐습니다. 아직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기둥 위에 당당히 올라서 보기에는 아직도 제 팔다리가 많이 가늘고 손가락이 떨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번 수상은 저한테는 작지만 확실한 유해가 되어주었습니다. 조금은 더 해봐도 된다고 어쩌면 무언가 더 쌓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누군가 속삭여 준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그 속삭임이 이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디스토피아 계열의 작품을 써서 냈는데 저 자신은 사실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작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고요. 오히려 그래서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미래는 오히려 별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아니게 느껴졌어요. 그거는 그냥 이제 응당 그래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누군가 혹시 제 이야기를 재밌게 읽었다면 그건 제 이야기가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이야기 속에 묶어놓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두운 이야기 같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미 있는 그림자도 언젠가 이야기 속에 화석으로만 남기를 바라면서 쓰고 계속 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편선을 당선 수상자시죠? 김한라님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한라입니다. 평소에 그냥 옅은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던 걸 소설로 옮기는 과정 자체가 참 즐거웠는데 이렇게 상까지 타게 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부족한 글인데도 좋게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대학원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창의성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번 수상이 더욱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것 같은데요. 창의성이라는 조금 독특한 주제를 연구하게 된 건 음악 활동을 이제 해왔던 게 계기가 됐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바이올린을 전공하다가 중간에 진로를 바꿔서 학부는 경제학과를 갔지만 작곡을 좋아해서 피아노 앨범을 지금도 종종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작 자체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창작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또 특히 글쓰기랑 작곡은 이제 시간축에서 요소를 배열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통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제 삼아서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앞으로도 계속 글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초안을 읽어보고 피드백을 많이 줬던 제 연구실 사람들과 이제 이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저희 동생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수상자분들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동생분께 크게 한턱 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는 저희 그 예심 과정부터 최종심까지 그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또 따뜻하게 진행해 주신 세 분 심사위원님들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초엽 작가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계시죠? 네, 지금 김초엽 작가님이 지금 아마 사정상 지금 마이크를 좀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서 그 채팅창에다가 그 심사평과 축사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초엽입니다. 제가 글을 쓰려고 잠시 여행을 와 있어서 지금 밖에서 마이크가 켜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공유 오피스인데 엄청 조용하네요. 채팅으로 대신할 테니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포스텍 SF 어워드 수상하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소설 습작을 처음 시작한 계기가 교내에서 열리던 소설 공모전이었는데요. 내심 이공계 학생들만 모여있는데 당연히 내가 상 받겠지 생각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결국 끝까지 제 상은 못 받았던 기억인데요. 네, 중요한 계기였던 건 변함이 없고요. 이번 응모작들을 심사하면서 이공계 출신치고는 글을 잘 쓴다가 아니라 그냥 잘 쓰시는 분들이 많구나 생각했고요.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잘 살려서 소설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학을 공부한 분들의 고유한 관점, 세계관이 SF 장르와 만났을 때 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평으로 이미 썼지만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단편 대상을 받은 리버스는 정말 매끄럽게 이야기를 끌어나간 작품이었고요. 인기가 많은 소재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잘 쓰기 쉽지 않은데 작가의 연출 능력이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이 치마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재미가 있었어요. 신체 대리 운동이라는 운용이라는 아이디어 좋았고 약간 거친 느낌조차도 개성으로 느껴지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미니피션 부분도 저는 최근에 미니피션만 따로 모은 책을 내면서 이 분야의 매력을 알게 됐는데요. 대상을 받은 작품은 짧은 소설의 가능성을 잘 살려서 페이지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었고요. SF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는 게 짧은 분량에서 보였어요. 가작 선정작은 일단 너무 글을 잘 쓰셨어요. 글 자체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정말 강렬하고 좋았고 이미 작가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은 SF 작가들이 모인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신인 작가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앞으로 작가로서 창작을 이어나가고 싶다,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고려해 보셔요. 저도 데뷔한 직후에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글을 쓰고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포스텍과 아작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모로 애써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로 만나요. 다들 축하드립니다. 네, 다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초엽 심사위원님, 네, 너무 멋진 따뜻한 축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당선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독자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 그리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주신 게 정말 좋은 축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정소연 작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상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포스텍 SF 공모전 심사를 하면서 이공계 대상 공모전이라 응모작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그런데 작품을 심사하면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들을 만나서 참 기뻤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상을 수상한 것을 내 본업인 이공계의 공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일에 곁들여서 한번 학창시절에 잠깐 해보는 일탈이나 도전이 아니라 앞으로 SF 창작이라는 것이 계속 내 삶에 놓인 어떤 가능성이 있는 길이라고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이공계 문예 창작이 아닌 이공계라는 점 때문에 겸손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좋은 작품을 쓰셨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김초엽 작가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포스텍 이번 공모전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다면 SF 작가연대에서 뵙고 동료 작가로서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소연 작가님 축사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인성 평론가님께
축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인상입니다. 우선 축하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수상작뿐만 아니라 아쉽게 떨어진 다른 참여작들 역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만큼 오늘 SF 어워즈가 가지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응모작의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놀라웠습니다. 이게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응모작들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이라기보다 오히려 구체성을 주는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자체가 그렇지만 장르 문학, 특히 SF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참 응모작들이 단순히 과학이나 뭐 이과적 감수성 이런 것들보다도 더 치열하게 SF라는 문학적 형식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와 경험이 묻어나는 진짜 찐 독자들의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즐거웠습니다. 어찌 보면 포스텍 SF 어워즈가 일반적인 문학 공모전이나 제도화된 작가 등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학 전반의 현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신춘문예라든가 개간지 등단 코스를 통해서만 작가가 등단하고 주목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더욱이 SF 장르를 포함해서 장르 문화에 가진 위상과 주목도 역시 예전과 다르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기 계신 작가분들의 많은 도움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저는 접속의 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문학 공동체, 아까 이제 SF 문인협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형태의 여러 독자들과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접속하게 될 것이고 더 큰 문학적인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SF가 가진 가능성이 단순히 이제 요즘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과학 중심의 미래 전망이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르가 미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도 너무나도 현대적인 이야기 장르로 거듭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대중 독자들이 SF에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더 크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과 장르는 의도대로 가기보다는 독자들의 자연스러운 선호에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SF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할수록 개성적인 장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다른 글에서도 적었었는데 SF는 어떤 포괄적인 장르라기보다 하위 장르로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작가가 하나의 장르가 될 때 그리고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앞으로 계속 SF를 써 나가시고 하나의 구체적인 장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축사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 본 대회 후원사인 이제 SF 전문 출판사 아작의 원래 최대천 편집장님께서 이제 예심부터 수정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아작의 설재민 에디터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짧게라도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작 출판사 에디터 설재인입니다. 저희 편집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피치 못하게 제가 대신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수상하신 네 분 작가님들 모두 지속적으로 저도 작품들을 읽어보고 또 응원을 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작품들 꾸준히 써주셔서 저희 또 개간지어 션테일즈라는 개간지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을 항상 팔로우를 하고 있을 테니까 네, 좋은 작품들 많이 저희 쪽에도 넘겨주셔서 네, 저희가 풍성하게 개간지 꾸리고 또 나중에 단행본으로도 만나뵐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아까 저희가 살짝 스포를 해드렸죠.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순서입니다. 사실 SF 관련된 작가분들, 그다음에 연구자분들, 평론가분들,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짧은 축하 영상을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제 한 30초에서 1분 정도씩 짧게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여기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분량으로 5분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편집한 영상을 같이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영 작가입니다. 제2회 포스텍 SF 어워드를 수상하신 김한나 작가님, 지동섭 작가님, 이주영 작가님, 정도겸 작가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많이 써주시고 포스텍 SF 어워드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SF 작가 정보라입니다. 포스텍 SF 어워드가 2회째를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2회 포스텍 SF 어워드 영광의 수상 작가님들께 더더욱 뜨겁게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작가와 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SF 공모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반가운 현재 추세입니다만 현직 작가이거나 창작 전공이 아니고 이공계 전공자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과학소설 공모전은 포스텍 SF 어워드가 한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포스텍 SF 어워드 수상 작가님들은 깊이 있는 전공 지식과 창의적인 상상력과 확실한 문장력을 모두 갖춘 한국에서 보기 드문 실력자입니다. 이런 작가님들께 축하 말씀을 드릴 기회를 얻어서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와 창작 양쪽에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수상 작가님들 작품을 정식 지면에서 만나볼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이번에 포스텍 SF 어워드에 수상하시게 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포스텍 SF 어워드가 이공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20세기는 뭐랄까 좀 성찰이 없는 과학기술의 시대였다면 이제 21세기는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또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고통받는 측면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과학기술적 상상력은 반드시 윤리적 상상력과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런 SF 스토리텔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텍 SF 어워드 같은 이런 공모전이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모든 이공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 과학기술적 상상력은 기본이고요. 어떤 그 사회윤리적 상상력까지 더해서 어떤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에 대한 그리고 또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은 어떤 생각, 메시지, 주제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포스텍 SF 어워드가 앞으로도 계속 무궁하게 발전을 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계속해서 이 포스텍 SF 어워드를 통해서 많은 작가분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 평론가 이지용입니다. 제2회 포스텍 SF 어워드를 축하합니다. 또한 이번에 수상하신 작가님들께 축하를 전합니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스토리텔링인 SF 장르에서 이공계 전공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F 공모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신 작가님들이 한국 SF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후로도 많은 작품들을 발표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작품들을 통해 꾸준히 오래도록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미옥입니다. 저는 포스텍 출신이고 포스텍 여러분들의 선배인데요. 포스텍이
포스텍 SF 어워드를 지금 두 번째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고 또 시상식을 하는 자리를 여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SF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공상과학 소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그냥 과학 소설이 아니고 공상과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이루어질까? 만들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미래를 연구해서 과학기술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예전에 1965년에 이정문 화백이라고 만화가가 그린 그 2000년의 삶의 모습이 거의 다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2045년에 우리는 또 어떤 미래를 살아갈까 하는 연구를 2020년에 했습니다. 보통 과학기술로 만들어가는 미래를 정책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긍정적인 말하자면 유토피아를 그리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SF 소설을 보면은 그런 세상에 살아갈 우리들이 느끼는 두려움, 걱정 또는 뭐 많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소설로 많이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 걱정들이 소위 말하는 디스토피아를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런 SF 소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어떤 세밀한 감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유토피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또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포스텍 SF 어워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또 특히 상을 받으시는 분들 크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신 포스텍 소통과 공론연구소 소장님과 직원분들께도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저희가 시간도 촉박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 뭐 이렇게 대가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다들 너무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또 사실은 몇 분에게 더 부탁을 드렸었는데 설령 뭐 일정이 안 맞아서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도 너무 따뜻하게 답장을 주셔가지고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좀 약간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SF를 좋아하고 쓰고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좀 따뜻한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SF 장르 자체가 왜 인기가 있는지 뭐 그 비밀을 잠깐 엿본 것 같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순서는 저희 포스텍 SF 어워드가 이번 제 2회 대회인데요. 제 1회 대회에서 이제 대상을 수상하신 두 분 그 작가님들의 축사를 또 한번 들어보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진 작가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전 공모전 단편 부분 대상 수상자 이하진입니다. 일단 순서로는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근황을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축사 겸 근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립니다. 조금 떨떠름하시거나 좀 뭐 실감도 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수상하신 공모전이 생각보다 작은 공모전이 아니에요. 상금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일단 저도 수상을 통해서 바뀐 게 많이 있는데 작년 동안 이제 총 3편 정도의 작품을 계약하거나 청탁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신간이 나올 예정이고요. 요즘은 장편 소설 쓰면서 출판사랑 단편집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요. 그래서 전부 이제 당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제가 가질 수 없는 그런 기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모전 이제 수상하셨으면 자신감 가지셔도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실 거고 더 좋은 기회로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위축되지 마시고 좋은 작품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활동을 만약에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현직 작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넓히시길 추천드리는 바인데요. 이게 사실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출판계에 진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동료 작가님들의 지지와 조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다른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최 측으로서 약간 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1회에 대해 수상자분들께 이제 그 축사 청탁을 드릴 때 1회에 대해서 수상한 다음에 그 뭐랄까 나의 글쓰기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박경만 작가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저 지금 갑자기 일 때문에 이동 중에 참가하게 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수상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이제 제 글이랑 다른 수상작들 같이 해가지고 바닥에서 잡지 발표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이 협조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뽑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닥 솔지님 비롯한 이제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근처 주변에서 그 문학 잡지 같은 거를 출판하는 프로젝트를 옆에서 보게 됐는데 그걸 보니까 책 하나 낸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당연히 더 어렵겠지만 제가 겪었던 것보다 이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죄송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글 쓰고 창작도 할 때는 다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철원에서 군복무하고 있었을 때 쓴 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역해가지고 이것저것 일도 좀 하고 저는 이제 웹 관련한 일 같은 걸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관련해서 또 요즘도 다시 글 쓰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쉽지 않긴 하네요. 어쨌든 다들 너무 보고 싶네요. 다른 분들 글도 다 재밌게 봤습니다. 1회 수상작품들 글도 여러분 모두 다 건필하시고 현금으로 저도 다 맛있는 거 먹는데 상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데 놀러 다니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뭐랄까요? 의도하신 바는 알겠지만 뭔가 SF적인 축사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빌딩들이 이렇게 뒤로 보이면서 사실은 그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축사를 걸어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기 전에 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자유롭게 좀 뭔가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축하의 말씀도 좋고 아니면은 다른 대회에 대한 제언도 좋고 좀 자유롭게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만한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사학부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는 우정아입니다.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다른 분 말씀하시라는데 여기 참석자 중에 말 안 한 사람이 지금 거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한테 이야기하란 말씀인가? 라고 제가 알아서 알아듣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는 미술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정 교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김민정 소장님께서 이 SF 어워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며 늘 영혼을 갈아 넣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훌륭한 수상자를 2년 연속 내는 게 정말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늘 굉장히 노심초사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당선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시면 진심으로 기뻐하셔가지고 복도에서 저를 만나서 저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소장님 축하드리고 수상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많은 당선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부를 하시고 학업이 있으면서 동시에 글을 쓰는 게 사실 직업이 글을 쓰는 것이어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함께 병행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정진을 해서 훌륭한 작품 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이번 기회를 이렇게 도약대처럼 삼아서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 만들어내는 작가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정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끝났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가 제2회 포스텍 SF 어워드 시상식을 모두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요즘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기승인데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 이 정말 그 엄혹한 세계에서 또 살아남아서 저희 또 사회대회 때 즐겁게 행복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포스텍 SF 어워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